안녕하세요. 아연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상장하는 대한조선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매도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대한조선이 드디어 8월 1일 상장을 합니다. 청약 과정에서 여러 번 놀라움을 주었던 청약인데 결과도 놀랍기를 먼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8월 1일 금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장일 전일에 상장하는 종목도 없고 상장일 다음 날에도 상장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대한조선의 상장 일정은 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코스닥이 아닌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상장 기업이기에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의 20%를 의무 배정해야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는 20% 1,000억 원으로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대한조선의 정규 직원 수는 531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6,032만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된 규모가 약 3,766주, 거의 1억 9천만 원이나 되기에 실권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언급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실권 가능성을 예상하긴 하였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중 3.3%에 불과한 65,385주만 청약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23주, 약 616만 원만 청약하였기에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와 달리 1년간 매각할 수 없는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은 1년 뒤 회사 주가의 미래를 좋지 않게 봤다는 의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에 명백한 악재이긴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물량은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기수는 모두 한 주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배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진행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공모주 청약자 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의 최종 청약자 수는 51만 6,460명이었습니다. 기존 대형 IPO였던 APR, HD 현대마린솔루션, 시프트업, LG CNS에 비하면 청약자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청약 증거금으로 비교해보면 시프트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기가 없었던 청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전 대형 IPO였던 LG CNS가 좋지 않은 결과를 기록함에 따라 조금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조선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공모가 5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조 9,263억 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상장한 회사들과 상장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두산로보틱스 APR보다 조금 더 크고 에코프로머티, 시프트업, 서울보증보험, HD 현대마린솔루션, LG CNS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작은 편입니다. 대한조선의 상장 시가총액은 매우 큰 편입니다. 대한조선은 수혜측 당시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인 56.86%로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실제 추가 배정 비율이 100%가 넘는 141%를 기록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하 계약 배정 비율은 80.08%가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 중 5분의 4나 의무보유하 계약이 배정된 것입니다. 기존 의무보유하 계약이 40%가 넘었던 대형 IPO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최종 55.2%, 산일전기가 59.96%인 것을 감안하면 대한조선의 최종 의무보유하격 배정 비율은 정말 폭탄 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조선의 의무보유하격은 수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긴 6개월이 15.62%, 3개월이 47.79%, 1개월이 14.97%, 가장 짧은 15일이 1.7%입니다. 배정된 의무보유하격도 장기인 6개월, 3개월 의무보유하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질적 측면도 매우 우수합니다. 의무보유하격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이 42.69%나 줄어든 12.62%가 되었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2,432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9.91%, 일반 청약자가 61.68%, 국내 기관이 14.29%, 해외 기관이 14.12%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관 비율이 14.12%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9.91%로 적은 편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규모가 크긴 하지만 기존 주주 규모는 금액으로도 241억 원 수준입니다. 웬만한 일반 공모주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대한조선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를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 광주은행, 소액주주 일부가 지분이 매각 가능합니다. 대한조선은 소액주주가 9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 비상장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상장일 이후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상장 후 6개월 뒤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지분이 크게 증가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모기관 투자자의 3개월, 6개월 의무보유하게 풀리는 것을 감안하면 상장 후 3개월, 6개월 후 유통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조선은 임직원분들에게 부여한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없습니다. 대한조선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와이즈넛, 산일전기, 아이스크림 미디어보다 많고 달바글로벌, 서울보증보험, HD 현대마린솔루션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대한조선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평균보다 아주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조선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상장일 공모가 5만원이 기준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0만원, 하한가 60%는 3만원입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청원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청원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조선은 KB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3개 증권사 중 어디에 청약하셨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 규모에 비하면 청약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규모가 작은 신영증권의 경우 청약자분들이 6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상장에 오히려 신영증권이 제일 원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조선에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경쟁률이 아주 높지 않았고 환불일이 2일로 짧았기에 최종 경쟁률 기준 2.72% 상승한 51,360원이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대한조선은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고평가 이슈 등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합약 56% 신청 및 80% 대폭 배정의 호재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 공모주 청약과 관련하여 직장인 익명 앱에서 대한조선 직원분들이 회사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직장인분들은 자기 회사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으로 주식을 받으면 상장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팔려면 퇴사를 해야 되는데 SK바이오팜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와 달리 일자리가 적은 지방에서 우리사주 매도를 위해 퇴사하는 것은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조선은 2008년 워크아웃, 2014년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2022년 새 주인을 맞아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조선 직원분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9년이나 되기에 사이클 산업인 조선의 안 좋은 시기를 경험했던 직원분들이 매우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한조선의 고평가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의 급등으로 공모가는 2배는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한조선과 비교 기업 간의 상세 업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비교 기업들의 주가는 7월에만 3%에서 24%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평가 이슈가 나온 이후에도 조선업의 상황은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실권보다는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합약 대폭 배정이 더 큰 호재입니다. 1년 보호예수가 있는 우리사주 물량이 대폭 풀렸음에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오히려 더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장기인 3개월, 6개월 의무보유 합약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사주조합과 기관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1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상장 후 3개월까지는 최소 공모가가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조선은 기존 주주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대한조선은 기존 주주가 적고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합약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일반 청약자 물량이 제일 많은 61.68%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사주조합 실권보다 이 점이 제일 큰 변수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중 3분의 2가 일반 청약자 물량입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이 상장일 하한가로 지정가 매도하시면 정말 하한가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NRB가 바로 하한가로 시작한 예입니다. 이후 상승하긴 했지만 8시 59분 48초가 되어서야 공모가를 회복했습니다. 하한가 매도를 해야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이야기에 모두 그렇게 행동하면 당연히 하한가가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체결되고 싶은 가격 최소 공모가 이상으로 매도를 넣으시고, 지켜보실 수 있는 분들은 8시 55분 이후에 상황을 보고 매도 주문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대형 IPO의 상장일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시초가 매도가 잘 판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규모와 의무 보유하격을 고려할 때 대한조선과 비슷한 산일전기와 HD현대마린솔루션은 시초가 매도가 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산일전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시초가 이후 2분간 급락을 하였지만 9시 30분 이후 시초가를 회복하였고, 막판 매수가 몰리며 고점으로 종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산일전기는 일반 차약자만 매도하였고, 연기금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며 상승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어서 최근 상장 종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상장 종목의 최소 상승 고점은 4.05%입니다. 7월 28일 상장한 NRB가 오랜만에 안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다행히 NRB 다음날 상장한 프로티나는 어느 정도 선전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조선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조선업종입니다. 테마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매우 큰 편이었지만 의무보유하격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대형 IPO 치고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존 주주 비율도 적은 편입니다. 상장일 분위기가 조금 주춤해진 것만이 유일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한조선과 같은 대형 종목은 개인 투자자만의 매수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중요합니다. 대한조선의 상장 초반 일반 창역자분들의 하한가 매도가 없고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HD 현대마린솔루션처럼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일전기는 상장의 28%에서 43%, HD 현대마린솔루션은 44%에서 99%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던 서울보증보험도 2에서 24%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한조선은 최소 서울보증보험 이상은 가능하고 40% 정도인 7만 원은 기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반 차역자분들은 하한가 매도 주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몰린 하한가 매도로 공모가가 무너지면 패닉셀을 하실 게 아니라 대기해야 됩니다. 개장 이후 외국인 연기금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시초가 상황과 외국인 연기금 매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관련하여 동시호가 보여준 시간이 8시 40분에서 8시 50분으로 10분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